유달리 김민석 후보의 알리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 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실은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통과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미 업무 보고도 받고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더 큰 태도의 문제. 자랑스럽지 못한 범죄 행위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면 의혹을 최대한 해소하고 총리가 되겠다. 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국민 감정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불편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도 죄송합니다. 참 그러게 말입니다. 자, 새 정부의 첫 총리이자 보니 네. 참 상징성도 크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무난하고 또 큰 흠결이 없는 인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좀 이 돈 문제가 참 많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을 뭐 2번이나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백이 컸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또 여기저기서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엮여 있었고 또 본인이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큰 공직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조금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자기 검열도 했을 텐데 물론 자기는 뭐 하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방금 우리 주진호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특히 전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료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송금한 부분이니까 뭐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은행에 부탁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위 야당을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막 보면서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좀 프랑스의 그 철학자 그 앙리 르페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쓴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알리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알리바이는 아시다시피 범죄 소명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앙리 르페부르가 쓰는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한국 대학생은 어떻게 살까를 알기 위해서 그 알리바이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 대학가를 보면 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학가는 술집으로 다 돼 있으니까 사실 뭐 미국 대학을 가보면 알지만 주중에는 술값을 깎아줘야 될 정도로 애들이 바빠서 술 먹을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면 유달리 김민석 후보의 알리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 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실은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이 준비를 철저하게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통과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미 업무 보고도 받고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더 큰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 즉 과거에 그런 그 뭐 자랑스럽지 못한 범죄 행위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면 훨씬 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뭐 나름대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뭐 이틀 동안의 청문회 동안에 의혹을 최대한 해소하고 총리가 되겠다. 뭐 본인이 뭐 속으로 솔직하게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것인데 그래도 최소한 소명하고 국민들이 봐도 뭐 부분적으로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억울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총리가 돼야만 이재명 대통령에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국민 감정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이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도 않고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네. 업무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부재 중이기는 하나 또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또 왜 하필이면 또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계속 방송을 하고 언행을 하고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미지를 떠나서 이것은 본인이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불안하니까 우군들이 조금 힘이 필요하다,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동정 여론,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업소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여져서 뭐 어느 유튜브나 나올 수 있죠. 뭐 갈 수 있는데 강펀치에도 오고 뭐 김어준 프로도 오고 다 나는 열려 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펀치 좀 맞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 차라리 예. 여기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예.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 나와서 좀 네. 미안하다 틀 거 좀 틀고 네. 좀 깨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반창고 좀 붙이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차라리 오히려 대놓고 까지 못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 대놓고도 까야죠 좀. 심하게는 못 간다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초기. 사실 뭐 대통령 나름대로 뭐 출발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이런 블랙홀이다. 물론 업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에 계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총리로 올려서 정리하는 방식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이 김민석 후보 본인의 문제보다는 총리가 장관 재청권이 갖고 있다는 문제예요. 우리 정부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단 총리 인준부터 거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고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정상적으로 정말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가 빨리 네. 임명이 돼야 그런 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청문회에 집중해서 최대한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집중해서 본인의 의혹을 다는 못 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헌금을 2억이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얼마나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자기의 살림살이에 맞지 않는 저도 뭐 의원해봤습니다만 제가 의원 그 세비 받아서 우리 집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다 주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돼서 국회의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솔직히 저희 아버지, 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6대부터 정치한 사람하고 방금 이제 들어보니까 17대 이후 정치한 사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그 의원이 16대 말에 말하자면 오세훈법을 지구당 만들었죠. 지구당 후원을 받지 않는 중앙당 후원을 받지 않는 그 전에 생긴 일이거든. 김민석 후보의 부분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기업 후원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16대까지는 혼탁했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아직도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17대 이후로는 또 전혀 이제 지구당 후원에서 후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김연아 의원이라든지 뭐 저기 그 사천에 지난번에 그런 의원님처럼 지구당 후원도 힘들어져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이제 역작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계속 똑같은 모든 언론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계속 돌림놀이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저희들도 방송하기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해명이 되지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면 5년치의 수입은 세비 이건 본인이 등록한 거니까요. 네. 예, 본인이 재산을 등록한 거니까 세비로 5억 1천만 원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기타 소득 다 합해봐야 5억 2,4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같은 기간에 쓴 돈이 추징금 6억 2천만 원, 기부금 2억 원, 신용카드 현금 2억 3천만 원, 월세 5천만 원, 아들 유학비 최소 2억 원, 총 13억을 썼는데 재산은 오히려 한 7, 8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쓰고 13억을 썼는데 오히려 7억이 늘었다.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한 거네요. 무형적 계산을 돈으로 환산을 했나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이런. 아마 이제 그 정치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있을 있겠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을 때는 배로 받을 수 있거든요. 1억, 3억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부인이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지 뭐 혹은 다른 방식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아마 후보 되시는 분이 훨씬 더 철저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아마 아무리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되는 것을 낙점을 했고 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도 어차피 나는 총리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태도 자체가 지금까지는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충 뭐 정치 검찰이 어떻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로 때울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솔직하게 강펀지에 나오셔서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이런 거는 구멍이 안 되더라 해서 좀 얻어터지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틀 정도 일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기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 청문이라고 하는 건 히어링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비공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대놓고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또 뭐 전 부인까지 불러내 갖고 흠집 내게 하는 그런 청문회 말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 문 닫고 뭐 카메라 다 퇴장시키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하는 정도의 문화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김민석 후보도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뭐 70건 요구는 했는데 한 7건 10%도 말하자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